어제는 BLS의 10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실업률이 3.9%로 전달인 3.8%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실업률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경제 지표 중 해석이 쉬운 특징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실업률을 단순하게 해석한다면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라는 걸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상당히 느리게 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현재 또는 예상되는 미래 실업률이 현재 추세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대부분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기 확장 구간에는 천천히 떨어지죠. 보시는 것처럼 침체가 없는 구간에는 천천히 떨어지고 침체 구간에 진입한 후에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런 경기 침체와 실업률에 관련된 클리브랜드 연은에 게재된 논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4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월별 실업률 파란 선입니다. 그리고 실업률 추세를 추정하는 선입니다. 이 빨간 점선이죠. 이 두 개를 비교를 한 것인데요. 일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빨간색 점선, 추세선은 1960년대와 90년대, 즉 대체적으로 5% 미만으로 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80년대를 거치면서 2010년까지는 대체적으로 6에서 8, 그러니까 7%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레벨이 여기는 좀 낮고 4에서 6이고 여기는 6에서 8이라는 것을 뜻하죠. 한마디로 상당한 이런 변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이 추세선으로 놓고 보면 실업률이 4% 초반에서도 이때 당시에는 경기 침체가 일어난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4% 초반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 겁니다. 즉 추세선을 놓고 봤을 때 4% 초반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보시면 이 추세선이 높게 유지되는 이 구간에서는 경기 침체가 6%를 넘어서야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단순하게 실업률의 수치만을 놓고 이게 높다 낮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선과 함께 비교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년 10월까지의 차트니까요. 지금이 23년 11월이죠.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세를 이어서 보면 지금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4% 초반에서도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즉 단순히 실업률 절대치를 갖고 경제적 건전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일단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차트에서 의미하는 바는 결국 추세선에 따라 레벨 자체가 낮고 높아졌고 다시 낮아졌다라는 것을 이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고 이게 이제 많은 의미로 재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최근 자연 실업률이 더 낮아졌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런 부분은 연준의 정책 입안자들의 통화 정책 전략을 수립할 때 발표하는 경제 전망이라든지 성명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고용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 FOMC의 경기 전망의 실업률 보시게 되면 2012년 이후에 실업률 전망치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 게재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실업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들어서면서 빠르게 상승하고 경기 확장기죠.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실업률이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고요. 이거는 우리가 익히나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논문에서는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경기 침체 이후에 경기 확장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천천히 떨어지는 이런 구간을 말하는 거죠. 천천히 떨어지는 구간. 실업률이 천천히 떨어지지만 이 구간, 이게 80년대 초반까지는
경기 침체가 되게 잦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천천히 떨어지기 전에 다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떨어지기 전에 다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떨어지기 전에 확장기가 되면 실업률이 천천히 떨어지는데 이게 천천히 떨어지다가 또 경기 침체가 오니까 또 빨리 올라가고, 그러면서 추세선이 점차 높아졌다라는 것을 이 논문은 밝힌 거고요. 이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죠. 잦은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구간, 요 앞부분이 됩니다. 이때는 이 음영이 되게 잦게 있잖아요. 보시면 이 텀이 짧지 않습니까? 따라서 잦은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이런 구간에서는 실업률이 점차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즉, 이 빨간색 점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차트로 보시면 50년도부터 70년대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83년 이후 보시면 이 간극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경기 침체가 덜 빈번했다라는 것이고 경기 확장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텀이 더 길어졌다라는 뜻이죠. 이때는 보시면 실업률이 정기적으로 쭉 천천히 더 떨어지니까 이전 최저점보다 더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 잡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실업률은 계속 낮아져서 2020년 2월에 최저 수준인 3.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3.5%는 69년 이후에 처음 있었던 그런 최저 수준이고요. 경기 확장 구간, 그 구간에서 실업률이 이렇게 천천히 대부분 61년, 70년, 75년, 82년 이런 경기 확장 구간에 천천히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실업률이 이렇게 확장 구간에 맞춰서 예상대로 쭉 떨어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경기 확장 구간 중에는 이 실업률 하락 추세가 매우 일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우 일치하죠. 따라서 일치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측이 경기 확장이 끝날 때의 실업률이 어디까지 떨어질까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정확도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2009년의 경기 확장 구간을 보게 되면 2009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2월까지 10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쭉 경기가 확장하는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게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직전까지 실업률이 쭉 떨어지던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경제 전망을 해보면 지금 최저 실업률은 3.6%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FOMC의 실업률 전망과 이어지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첨언을 조금 드리자면 뭔가 연준이 전망하고 예측을 한다는 게 엄청난 정보와 다양한 데이터로 훌륭하게 분석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경제학적 논문이나 전망은 한정된 조건을 특정지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즉 이번 데이터 실업률이 3.6%까지 떨어질 거라는 분석한 근거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는 단서가 붙은 거예요. 즉 실업률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이런 단서 조항 한 개 내에서 3.6%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게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최근 실업률이 3.4, 3.6 이 부분까지 떨어졌죠. 결국 경기 확장 구간의 마지막 실업률이 낮아지는 구간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구간에 이미 들어섰고 이게 이미 지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논문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실업률은 경기 불황 시에는 빠르게 상승하죠.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고, 그리고 경기 확장 구간에는 천천히 떨어진다. 그래프에서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특징, 천천히 떨어지고 침체가 오면 가파르게 오르고 이러한 실업률의 특징으로 인해서 불황이 자주 일어났던 구간에서는 실업률이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경기 침체가 드문드문 나타나는, 즉 10년 단위로 이렇게 좀 텀이 길게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실업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는 것을 이 논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논리를 확대해 보면 지금은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실업률이 3.9%다, 뭐 4%다. 이걸 절대값으로 비교해서 뭐 과거 6%, 뭐 심지어 8%도 있었다. 이거랑 비교해서 지금이 안심하다라고 평가하거나 그 근거로 이 데이터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실업률 수치를 보고 과거와 비교해서 과거 대비 평균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아까 해당 논문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던 부분이 하나 있었죠. 경기 확장이 끝날 무렵, 즉 실업률이 경기가 좋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 예측했던 부분, 아까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결국 3.6%를 기록을 한 것인데 이게 이미 우리는 지난 몇 달 사이 3.5, 3.4를 지나면서 그 구간을 이미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개를 들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 얘기는 경기 확장 구간이 끝났다라는 점만큼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클리블랜드 연은의 실업률 관련된 논문을 통해서 이 전체 실업률 레벨 자체가 지금 낮아진 국면에 있기 때문에 단순 실업률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 말씀 좀 드렸고요. 뭐 고용 관련해서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근거가 지금 고용, 뭐 실업률, 뭐 이런 부분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고용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함께 보면 좋은 영상으로는 지금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뷰를 담아서 관련된 부분을 영상으로 담은 게 있으니까요. 더보기에 링크를 넣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전히 낮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제 생각과 이 또한 그 낮은 수준에서도 충분히 경기 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